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걸까? 혹은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제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카를 융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인생의 후반부, 우리가 노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심리적 성숙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 생각합니다. 육체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노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융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나이로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과제와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전반부, 대략 40대 중반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모두 바깥을 향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전반부의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외부의 성취를 추구하고 젊음의 가치관을 붙잡으려 하고 바깥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융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과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진정한 과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정복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탐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30대처럼 경쟁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계절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피어야 할 꽃을 겨울에 피우려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가 오전과 같을 수 없다고요. 오후에는 오후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확장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으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이 말하는 내면으로의 여정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평생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직장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말입니다. 이런 역할들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융은 이런 사회적 역할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의 부장이야. 나는 새 아이의 엄마야.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곧 우리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가면을 벗었을 때 남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퇴직 후 우울증이 생기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고유한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들과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 내면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부정적인 측면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질투심, 공격성, 두려움 같은 것들이지요. 젊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삶이 느려지고 조용해지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후회와 씨름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융은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했고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나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살라는 건가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하지만 융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완벽한 척하며 사는 것과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포용하며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누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단순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사람은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고독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점점 혼자라는 느낌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융은 고독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리 깊은 관계를 맺어도 결국 우리 각자는 하나의 독립된 영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깊은 곳은 다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고독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피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융은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이 고독과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은 평생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고 꿈을 기록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TV를 켜거나 전화를 하거나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 압력이 모두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뭐가 좋다는 건가요? 그냥 외롭고 슬프기만 한데요.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고독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창조적 고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싶었는데, 어떤 생각을 깊이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은 천천히, 깊이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깊은 내면 탐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분석하고 상징을 연구하고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독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인간 정신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융은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관계는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제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욕망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의 욕망은 주로 외부를 향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진정한 과제는 외부 세계의 정복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욕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전히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과 공허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의 과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라고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젊었을 때 우리는 가지기로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지혜로워졌느냐, 얼마나 평화로워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욕망의 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대상을 향한 욕망에서 내면의 완성을 향한 욕망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억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젊었을 때 당신은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욕망의 에너지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많은 것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 욕망의 에너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는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완성을 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젊었을 때 인정받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소리가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정신적 부유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체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라는 거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노년이 가장 활발한 정신적 활동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활동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바깥 세상을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면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그 내면의 우주는 외부 세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융은 노년을 영적 탐구의 시간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물질을 넘어선 의미, 표면을 넘어선 깊이, 일상을 넘어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해왔다고 합시다.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꽃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봅니다.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시들어가는 전 과정 속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을 봅니다. 당신은 작은 정원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변형입니다. 소유의 욕망이 이해의 욕망으로, 성취의 욕망이 깨달음의 욕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융은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신의 육체도 약해집니다.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음을 부정하려 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아니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쓰고 장례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죽음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죽음은 삶의 목표이자 완성이라고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관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을 삶의 끝, 패배, 상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죽음을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아마도 모든 것을 미루고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깊이 있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소중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의미가 있습니다. 융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봤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리듬입니다. 그는 또한 죽음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으로도 봤습니다. 융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완전한 끝으로 보는 것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또 다른 형태의 변화로 본다면 우리는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노년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적절한 태도 없이는 삶의 후반부를 제대로 살 수 없다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시간과 싸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영원히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노년의 자유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융이 말하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다만 그 참여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목표를 위해, 언젠가 얻을 보상을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질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젊었을 때 방식으로 산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미래 계획 등을 생각하면서 손자와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로 산다면 다릅니다. 당신은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감촉,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낍니다. 당신은 완전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약해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노년에 창조성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창조성은 주로 외부를 향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생산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고 기업가는 사업을 키우고 학자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창조성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면을 향한 창조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 신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노년은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창조적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있었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큰 실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실패가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의 깊은 패턴을 보게 되고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혼란스러웠던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전체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빛도 그림자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다르게 살았어야 했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했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노년의 심리 관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융은 매일 자기 자신과 대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도 좋고,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깊고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즉각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품고 사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꿈에 주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꿈이 우리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노년에 우리는 더 많은 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편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융의 방식으로 꿈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융은 또한 상징과 신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전해온 이야기들, 종교적 상징들, 예술 작품들 속에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것들을 탐구할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화나 예시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어떤 여정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당신도 시련을 겪고 성장하고 변화했지 않습니까? 융은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순환을 가르쳐 줍니다. 봄의 탄생, 여름의 성장, 가을의 성숙, 겨울의 쉼.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이 봄보다 못한 것이 아니듯 노년도 젊음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예술적 표현을 권장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치유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숨어 있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노년에 돌을 깎고 탑을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융은 다른 세대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각, 열정,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융은 세대 간의 연결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의미를 준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긴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전한 것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멸성입니다. 그렇다면 융이 말하는 이상적인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융이 생각한 이상적인 노년은 평화롭지만 생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요하지만 깊이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활동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매우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자기 자신과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깊은 연결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수용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감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깊이 느끼고 더욱 진정으로 원하고 더욱 온전히 경험합니다. 다만 그의 욕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향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의 지혜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볼 수 있고 모순된 것들을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평화를 느끼고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융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평화를 느끼고 어떤 때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노년을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성이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모두 포함하는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간이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우리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을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것은 보편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이 여정을 걷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 조건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독, 두려움, 의무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찾았고, 의미를 발견했고, 충만한 노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를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소유에서 존재로, 성취에서 이해로, 경쟁에서 조화로 말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외부 대상을 향한 욕망에서 내면의 완성을 향한 욕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통합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이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우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성장은 노년에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융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생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욕망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고유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노년의 심리 관리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하며 살고, 어떤 분들은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성장할 수 있고, 아직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포용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욕망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습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경험이 어떻게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지 않은 것이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없다고요. 이제는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 말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목소리로 말하고, 당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고, 당신의 고유한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 조건을 공유하고 같은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여전히 내면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고독과의 화해를 필요로 하고 욕망의 변형을 촉구하고 죽음의 수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것을 경험하려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선물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합니다. 이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 실제 삶 속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집으로 말입니다. 이 여정이 평화롭기를, 이 여정이 의미 있기를.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카를 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